반갑습니다. 시루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내용 증명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보낸 내용 증명 한 장은 1000마디의 말보다 효과가 큰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용 증명을 효과적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실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없었던 일을 만들어내거나 있었던 일을 과장할 필요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기한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어떠한 것들을 해달라라는 거죠. 세 번째는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떠한 조치를 할 건지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상당 부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원하는 것을 얻는 내용 증명 작성법입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만 잘 보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별 다툼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굳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이런 겁니다. 내용 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이제 특수 우편의 한 종류죠. 자, 그래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도 활용이 됩니다. 자, 내용증명서는 내용증명 양식을 참조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우체국에서 직접 보내실 때는 세부를 출력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를 세부를 출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우체국에서 한 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 부는 상대방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한 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의 우편물이 우체국 보낸 사람, 받은 사람이 한 부씩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어떤 내용의 우편을 보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지금은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인터넷 우체국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또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발생 시기, 이제 효력의 시기인 거죠. 이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통신 판매나 방문 판매, 할부 거래에 있어서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개가 약간 다르죠. 발생한 날인지 도달한 때인지 그 차이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했던 얘기죠. 이제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한다는 내용이고요. 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이제 열람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변호사나 전문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내는 것도 좋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그렇게 복잡한 사안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작성해도 어느 정도 내용 증명의 역할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1단계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뭐 과장을 하거나 없었던 사실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두 번째는 기한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뭘 해달라 이런 거죠. 그리고 3단계는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 조치사항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며칠까지 이걸 해주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거죠. 자,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거는 제 사례는 아니고요. 지인분 사례예요.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을 제가 작성해 드렸던 사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케이스였던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제목이 있죠.
안내서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뭐 내용 증명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안내서 또는 최고서 또는 권고서 이런 식으로 제목은 편하실 대로 적으셔도 돼요. 이게 보내는 형태가 내용 증명인 거지 굳이 제목을 내용 증명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안내서 이 정도가 무난한 것 같아요. 발송인 적겠죠. 보내는 사람을 적는 겁니다. 수신인 받는 사람인 거죠. 자, 기본적인 인사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습니다. 자, 사실관계가 나옵니다. 저는 2016년 3월 1일 귀하 소유인 시루아파트 101동 1404호의 매매 계약을 시루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내는 사람은 매수인인 거죠. 같은 날 계약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귀하의 시루은행 계좌번호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016년 3월 2일 귀하께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그 뒤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저의 입장을 정리하오니 귀하께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파시는 분, 매도인인 거죠. 매도인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괜히 판 거 아니야? 또는 팔고 났더니 자녀들이 아, 왜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아버님 혼자 이렇게 결정을 하세요.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특히 부동산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시기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음. 자, 이때는 이렇게 번호, 넘버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1번, 2번, 3번, 4, 5, 6, 7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현행 우리 민법은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계약금 중 일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가계약금만 300만 원을 보내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우리 민법은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계약서는 계약을 증명하는 서식의 일종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하는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매도를 결정하였고 저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를 결정하였으며 그 의사의 합치를 증거하기 위해서 계약금의 일부인 300만 원을 입금한 것입니다. 라고 했죠. 약간 뭔가 전문적인 좀 삘이 나지 않나요? 그 의사의 합치를 증거하기 위해 이런 문구 적어주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2번.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철회할 수 없죠. 한 번 계약을 맺었으면 그거는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사정이 있어서 이행을 못하면 그에 따른 페널티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 민법 이제 527조 이런 거는 이제 살포시 집어넣어주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이 527조에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께서 주장하시는 계약을 하고 24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하루 이내에는 뭐 페널티 없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규정에도 없을 뿐더러 이제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부분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문의하지 마시고, 왜냐면 주변 사람들 말을 너무 잘 믿어요. 아니 우리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그런다더라.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했더니 그런다더라.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했더니 그런다더라.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3번. 계약을 이행하시던지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시고 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번, 2번처럼 받으신 분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거죠. 자, 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약정이 없는 한 그런 거죠. 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거고요.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관례인 거죠. 그래서 이 3번 항을 넣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 다음 향후 조치사항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한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이번 일에 대하여 귀하의 성의 없고 무책임한 태도의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럽죠. 왜냐면 살려고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를 것 같아서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아울러 2016년 3월 20일까지 기한이 나왔죠. 며칠까지? 2016년 3월 20일까지 계약금의 2배인 금 600만 원을 상환하시고 계약을 해지하시거나 기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실지 결정하신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죠. 기한을 정했죠. 언제까지? 3월 20일까지. 어떻게? 자, 계약금의 2배인 600만 원을 상환하던지 아니면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이행할지를 결정해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서 보내면 끝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기한을 정한 다음에 그때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압박이 되고 그 기한까지 결정을 확실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실 경우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4번 저는 귀하의 아파트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설정할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분이 저한테만 팔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팔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전 처분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계약을 이행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민사니까 소송 진행할 수 있죠. 자, 계약 이행에 관한 청구는 물론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압박을 하는 거죠. 귀하의 책임 없는 태도에 저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죠. 자, 6번 이와 관련한 비용은 모두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 설정에 150만 원. 실제로는 이제 이거보다 더 조금 들어요. 이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물론 150만 원이 들 수도 있죠. 법무사나 대형 로펌에 의뢰하면 이 정도 들 수는 있는데 셀프로 하면 이 정도 들진 않고요. 보통 한 3, 40만 원 내외로 들어갑니다. 자, 민사소송에 또 변호사를 선임하면 서울의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최소 1,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에 부가세 10%에서 1,100. 또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기본 550. 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330이거든요. 그러니까 550만 원이라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700만 원을 지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부담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적어도 무난합니다. 7번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인중개사가 귀댁을 방문하였음에도 귀하께서는 현관문도 열어주질 않고 일절 대응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없고 문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계약을 이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돈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얘기가 돼야지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니까 이 사람 이 계약금 중 일부인 300만 원 마저 안 돌려주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죠. 뭐 넓게는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귀하의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해서 이를 믿고 송금한 저의 계약금을 편취하겠다는 의도로도 보이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낸 거죠. 2016년 3월 14일 날 보냈고 기한을 얼마를 줬나요? 6일 정도를 준 거죠.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주면 돼요. 너무 또 길게 주면 안 되고요. 너무 짧게 줘도 안 되고 일주일 정도면 여기저기 상의해보고 결정할 시간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냅니다. 몇 부? 세 부. 이 내용을 인터넷에서 작성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는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예요. 앞에서 똑같은 내용을 세 부를 출력을 해서 우체국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보내든지 인터넷 우체국이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도 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회원가입 하셔야 되겠죠. 여기 회원가입 메뉴가 있죠. 그 다음 로그인 하시고요. 우편 메뉴에 보면 증명 서비스라는 메뉴 탭이 있어요. 여기서 내용 증명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뭐 내용 증명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신청 조회 절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성을 하셔 가지고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